(15번) 이름이 잘못 불리는 국가. 동티모르. 공식적으로는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티모레스트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티모르 섬을 공유하며 동티모르는 섬의 동쪽 부분을, 인도네시아는 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동티모르를 이스트 티모라고 부르지만 이는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2002년 독립 이후 이 작은 나라는 동티모르 티모레스트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여전히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점령시기 동안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어로 티모르, 즉 동티모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국제 언론은 이를 영어로 이스트 티모라고 번역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동티모르가 지도상 공식 명칭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옛 이름을 사용합니다. 동티모르는 티모르 섬의 본토 외에도 아타우로, 와자코, 자코라는 두 개의 외곽섬과 오에쿠시, 오이커세라는 작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오에쿠시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매우 드문 상황, 즉 한 국가 안에 있는 또 다른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에쿠시는 본토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어도 지역 간 이동은 다른 국가를 거쳐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총면적이 약 15,070제곱킬로미터로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원시해변, 화려한 산호초, 험준한 산맥, 그리고 광활한 원시림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자연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간 약 7만 5천에서 8만 명의 관광객만이 동티모르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곳을 사업화되지 않은 원시자연이 아름다움을 찾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민이 대다수는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 어업, 자급자족 활동에 의존합니다. 동티모르의 공식 언어는 테텀과 포르투갈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도 특히 젊은 층과 호텔, 레스토랑 같은 관광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언어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동티모르, 이스트 티모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티모레스트라고 부르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부르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번.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 동티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나라는 고작 23살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어립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젊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16세기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내디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영토가 아니라 단양나무였습니다. 단양나무는 양기로운 귀한 목재로 유럽 귀족과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배에 사용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경제적, 영적 가치는 포르투갈이 이곳에 기지를 세우게 할 정도로 컸습니다. 18세기에는 이 지역 전체가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상인과 병사들과 함께 온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동티모르 인구의 97% 이상이 가톨릭을 믿으며 이 작은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학교, 행정건물 등 포르투갈 스타일의 건축물을 세웠고 이는 동티모르를 아시아 속 포르투갈 전 초기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어도 도입되었으며 이후 이 나라에도 공식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30% 위인구가 이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1974년 포르투갈이 카네이션 혁명 이후 식민지에서 철수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동티모르는 곧바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불과 9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침공해 전 영토를 합병했습니다. 이 시기는 동티모르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로 20년 이상의 점령, 전쟁, 빈곤 속에서 약 10만에서 20만 명이 전쟁, 탄압, 기아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 특히 포르투갈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도네시아는 1999년 국민투표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78%의 국민이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3년 뒤인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는 공식적으로 주권국가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어린 독립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13번 조혼을 깡요받는 여성들. 동티모르 여성들은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햇빛과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삶 덕분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깊은 눈매, 그리고 선명한 얼굴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으로는 사롱, 치마와 화려한 손수건을 손목에 묶거나 조개 껍질, 생선뼈로 만든 목걸이를 착용해 동남아시아 한복판에서 두드러지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반면 동티모르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이상의 여성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결혼이 대부분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때게 신랑 집안의 재정적 능력에 기반을 둡니다. 현지 문화에서 신부값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값이 우할수록 결혼이 더 중시되고 신부의 가족도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혼은 종종 두 가문 간의 물질적 교환으로 축소되며 사랑에 기반한 결합이라기보다는 거래로 여겨집니다. 많은 부모에게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어린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자라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들은 농사, 수학, 육아, 요리 등 가정 내 무거운 책임을 떠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편을 붙잡으려면 여성들이 파마인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말까지 전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성들을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묶어놓고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티모르 사회에서 여성들은 점점 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현재 국회의석의 3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외국어 학습 기회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테투모,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영어까지 4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제된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소셜미디어와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찾아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12번 모험여행의 천국. 동티모르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는 수도 딜리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아타우로 섬입니다. 2016년 과학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이 섬 주변의 역에 643종의 산호초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지구상 어떤 해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 많은 물고기 종은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습니다. 아타우로의 놀라운 생태계는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대 해양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인 산호 삼각지대, 코럴 트라이앵글에 위치한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외에도 아타우로 주변의 역에는 수많은 산호, 연체동물, 그리고 기타 위기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며 풍부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이 생태계는 관광과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라 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는 아타우로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해역으로 만듭니다. 더 특별한 점은 동티모르 주변 바다는 고래와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가 이주 경로에서 머무르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관광객들이 배 옆에서 물을 뿜는 거대한 고래나 파도 위를 우아하게 뛰어오르는 돌고래 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양 한가운데에서 공연하는 듯한 장관입니다. 원시적인 자연이 아름다움 외에도 동티모르는 모험 스포츠의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쿠버 다이빙은 가장 매력적인 체험 중 하나입니다. 동쪽 해안과 아타우로 섬 주변 바다는 매우 맑은 시야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자랑하며 짧은 다이빙 한 번으로 망치상어, 바다거북, 가오리, 그리고 멋진 산호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맑아서 복잡한 장비 없이도 해저의 세부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 덕분에 라멜라우, 산과마우비세, 모비세, 고원을 둘러싼 길은 산악자전거와 등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루 약 96,000원, 70달러, 위렌탈 비용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며 구불구불한 내리막을 달리며 맑은 산공기를 마시고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롭지만 여전히 모험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수도 딜리 주변 바다는 카약,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 같은 스포츠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부드러운 날에는 산호초 주변을 노저어 다니거나 어촌 마을을 따라가며 맑은 바다 위로 떨어지는 황홀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1번 자원이 풍부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 이는 아타우로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해역으로 만듭니다.
더 특별한 점은 동티모르 주변 바다가 고래와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가 이주 경로에서 머무르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관광객들이 배 옆에서 물을 뿜는 거대한 고래나 파도 위를 뛰어오르는 돌고래 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양 한가운데에서 공연하는 듯한 장관입니다. 원시적인 자연이 아름다움 외에도 동티모르는 모험 스포츠의 천국입니다. 그중 스쿠버 다이빙은 가장 매력적인 체험입니다. 동쪽 해안과 아타우로 섬 주변 바다는 매우 맑은 시야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자랑하며 짧은 다이빙 한 번으로 망치상어, 바다거북, 가오리, 그리고 멋진 산호초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맑아서 복잡한 장비 없이도 해저의 세부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 덕분에 라말로, 산과 모비스, 고원을 둘러싼 길은 산악자전거와 등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루 약 96,000원, $70, 위렌탈 비용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며 구불구불한 내리막을 달리며 맑은 산공기를 마시고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모험을 원한다면 수도딜리 주변 바다는 카약, 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 같은 스포츠의 완벽한 장소입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부드러운 날에는 산호초 주변을 노저어 다니거나 어촌 마을을 따라가며 맑은 바다 위로 떨어지는 황홀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긴 해안선,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의 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 속합니다. 국가 GDP는 약 20억 USD, 원 2,740억, 1인당 GDP는 연간 약 1,000 USD, 원 137만에 불과합니다. 동티모르 경제가 도약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석유와 가스 수입에 거해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GDP 약 80% 가석유와 가스 채굴에서 나오며 이는 세계 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경제 다양성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석유와 가스 외에 커피는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입니다. 동티모르 커피는 대부분 전통 방식으로 산지에서 재배된 유기농 커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커피 수출은 비석유 수출 수익의 90%를 차지하며 스타벅스가 주요 고객 중 하나로 동티모르 커피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주목할 만한 수출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인구의 약 40% 가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많은 지역은 전기가 없거나 간헐적으로만 공급되어 텔레비전은 사치품으로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전기가 있는 집에 모여 축구나 영화를 함께 보곤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함께 보려면 1,000루피아, 즉 약 84원, 0.061 USD 위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느린 경제 성장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연안어업에 의존하며 아침 일찍 30분 정도 고기를 잡아 13,700원 물결표원 2510에서 15 USD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유식으로 보냅니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일부는 썰물대에 변해서 해삼, 조개, 소라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느리고 압박이 적은 이런 생활 방식은 경제 성장 위장에 무리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광범위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정부는 주목할 만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료 의료와 공교육을 받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은 월 82,000원, $60, 실업자는 월 123,000원, $90 위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특히 교육과 국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테투머, 포르투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다언어 교육은 젊은 세대가 세계와 연결되고 관광을 촉진하며 미래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번. 동티모르의 독특한 풍습. 동티모르는 면적이 작지만 독특하고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풍습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전통 중 하나는 시골 마을의 결혼 이식입니다. 다른 많은 문화와 달리 이곳에서는 신랑 집안이 신부값뿐만 아니라 닭, 돼지, 물소 같은 구체적인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탁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랑 집안이 가져오는 수탉의 수로 신부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평가합니다. 수탉이 크고 건강하며 울음소리가 우렁찰수록 신부는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신랑 집안은 신부 집안에 대한 존중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민들은 결혼식에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두 가문 간의 신성한 연결을 상징하며 조상들이 이 결혼을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결혼 풍습 외에도 동티모르의 정신적 삶에서 신비로운 측면은 룰릭이라는 신앙입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지만
여전히 조상들이 거주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들이 천재집변, 질병, 흉작으로부터 후손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며 주민들은 조상들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위식과 신성한 예물을 통해 기도합니다. 룰릭 신앙의 가장 명확한 상징은 우마룰릭, 유마룰릭이라는 성스러운 집입니다. 이 집들은 보통 고원지 때에 세워지며 화살처럼 하늘을 향하는 뾰족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마룰릭은 높이가 15m에 달하며 모두 숲의 나무와 야자잎으로 수공예로 만들어지며 못한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우마룰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코, 세코라고 불리는 시족장이나 주술사가 이곳의 관리자이며 조상 숭배 위식을 수행하고 날씨가 좋아지거나 풍작, 마을 전체의 건강을 기원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200개의 우마룰릭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전통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우마룰릭 주변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애전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풍습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9번 딜리, 동티모르의 영혼. 동티모르의 수도는 딜리입니다. 면적이 약 37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가 약 20만 명인 딜리는 동티모르에서 가장 작은 구역이자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심지입니다. 과거 딜리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의 수도였으며 풍부한 이베리아 건축유산을 남겼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이 특징인 신고전주의 양식이 정부 청사, 팔라시오 두 거버노와 도시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오래된 교회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은 이 역사적 시기에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교하게 휘어진 철제 발코니와 파스텔 색상으로 칠해진 벽을 까진 많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오래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딜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상품들이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띠고 판매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타이스 시장, 치타이스입니다. 수도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타이스라는 전통 수공예 직무를 위한 문화 중심지로 동티모르에서 가장 독특하고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탁타이스 직물은 독창적인 예술작품으로 빨강, 주황, 남색, 노랑 같은 독특한 색상과 기하학적 문양, 조상 상징, 동물 또는 태양을 형상화한 섬세한 패턴이 조화를 이룹니다. 타이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 독창성에 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직물이 없으며 각 직물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떼변합니다. 이러한 깊은 문화적 가치로 인해 타이스는 202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세계적 중요성과 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딜리의 가장 두드러진 상징 중 하나는 거대한 예수상입니다. 높이 27m에 달하는 이 위험 있는 동상은 수도 동쪽 끝에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딜리시와 그 아래로 펼쳐진 평온함만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 멋진 전망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은 57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그 노력은 숨막히는 풍경으로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8번 동티모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고대 역사입니다. 고고학 유적은 동티모르 섬에 적어도 42,000년 전부터 현대 인류가 거주했음을 증명하며 이곳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 중 하나로 만듭니다. 가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는 레나 동굴, 레나로. 여기서 고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낚싯바늘을 발견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굴벽에는 약 10,000년 전의 얼굴 조각과 6,000년 전의 예술적 벽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초기 인류 문명의 발전을 밝히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곳 조상들의 뛰어난 생존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티모르는 한때 거대한 주위 왕국이었습니다. 여러 고고학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쥐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설치류는 작은 개 크기로 무게가 5kg에 달했으며 이는 현재 가장 큰 쥐보다 10배 큰 크기입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12종의 새로운 쥐종을 발견했으며 그중 8종은 무게가 1kg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소화계에서 발견된 화석잔해와 부서진 쥐뼈는 이들이 중요한 식량원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쥐들은 불과 1000에서 2000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티모르의 미타멈 숲의 한두 종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만약 확인된다면 이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동물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고고학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는 건축적 또는 자연적 유산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27개국 중 하나이며 미래위 후보지 목록에도 아직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7번 창의적인 교통수단. 동티모르의 인프라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평범한 교통수단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오토바이와 3륜차, 모토뎁스의 절대적인 지배력으로 특히 시골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가족, 물건, 심지어 가축까지 운반하는 다목적 역할을 합니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3에서 4명이 타거나 농산물이 가득 찬 자루를 실은 모습은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3륜차는 오토바이를 개조해 앞쪽에 바구니나 선반을 붙여 물건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거친 도로에서 식품과 물건을 운반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외에도 베모와 마이크로렛 같은 독특한 대중교통수단은 동티모르 교통의 특징을 만듭니다. 베모는 트럭이나 밴을 개조한 소형 미니버스로 고정된 노선이나 정류장이 없어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손을 들어 타고 원하는 곳에서 내릴 수 있어 자유롭고 유쾌한 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렛은 LED 조명과 쾌활한 음악이 흐르는 화려하게 장식된 소형 버스로 타는 동안 마치 이동하는 파티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티모르는 산, 해변, 원시림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이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많은 도로가 비포장 상태로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나오기에는 진흙탕이 되거나 미끄럽습니다. 일부 지역의 다리는 좁고 임시적이라 한 번에 한 대의 차량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수도와 몇몇 큰 마을을 제외하면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이 거의 없어 밤이나 악천후에서 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창의적인 교통수단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가장 흥미로웠던 차량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6번 동티모르의 신비로운 여행지. 가장 두드러진 장소 중 하나는 나라 동쪽 끝 니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 깊숙이 위치한 이라랄라로 호수입니다. 동티모르에서 가장 큰 담소인 이라랄라로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전설로 매혹적입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이 호수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생물이 서식한다고 믿으며 거대한 기묘한 물고기나 잔잔한 수면 아래 숨은 수중계 생명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많습니다. 이는 호수의 신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며 고요한 물 아래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더욱이 무시무시한 전설에 따르면 동티모르의 전쟁이나 비극 같은 큰 역사적 역변 시기에 이라랄라로 호수의 물이 갑자기 빛빛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자연현상이 아니라 망혼들이 모이는 신성한 징표로 믿으며 이는 호수의 신비로움과 공동체 내에서 위승고한 이상을 더합니다. 호수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오솔길과 울창한 숲을 지나야 해 쉽지 않지만 이로 인해 원시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보존됩니다. 비케크 마을 근처 남쪽에는 파투카마 동굴에 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지질 구조물이 아니라 현지인들에 따르면 고대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자 또 다른 세계로의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파투카마 동굴은 관광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면 기묘한 종류석과 내부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함께 장엄하고 때로는 섬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조상 및 초자연적 세계와 연결하기 위해 영적 이식을 치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동티모르의 극동쪽에 위치한 자코, 섬은 고운 백사장, 맑은 에메랄드 빛바다, 활기찬 산호 생태계로 유명한 신성한 섬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거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코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밤샘 체류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보안이나 보존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자코가 조상의 영혼이 깃든 극히 신성한 장소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밤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 세계의 평온을 방해하며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5번 동티모르의 숨막히는 여행지. 수도 딜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라멜라우 산, 타타마일라오라고도 함. 운동티모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2986m에 달합니다. 이곳은 모험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여행지입니다. 등산은 도전적이지만 그 보상으로 나라 전역을 아우르는 장엄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위험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자리 잡고 있어 신성한 분위기를 짜내며 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매년 3월 25일경 주민들은 성모를 기리기 위해 의미 깊은 등산 축제를 개최합니다. 2007년에 설립된 니노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은 동티모르 최초이자 최대의 국립공원으로 면적은 123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나라의 극동쪽에 위치한 이 공원은 웅장한 산맥, 울창한 정글, 다양한 습지 생태계로 이루어진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캔버스입니다. 이곳은 새관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천국으로 동티모르 앵무새나 붉은머리 올빼미 같은 희귀종을 포함해 200종 이상 위세가 기록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등산, 동굴 탐험 또는 단순히 숨막히는 풍경을 즐기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부 고원의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마오비세, 모비세, 마을은 해변 지역의 더위와 달리 평온하고 서늘한 기후를 제공합니다. 마우비세 위 하이라이트는 언덕 위에 위치한 포르투갈 스타일의 오래된 숙소 포우사다 데 마우비세, 파우세이더 데 모비세로 계곡과 주변 커피 농장을 내려다보는 멋진 전망을 선사합니다. 이 마을은 한적한 시골 지역을 탐험하고 친절한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 특산품인 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이상적인 관문입니다. 마우비세는 또한 동티모르 고원이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탐험하기 위해 먼 마을로 떠나는 트레킹이 출발점입니다. 동티모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우카오는 포르투갈 식민지 건축과 토착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뽐냅니다. 관광객들은 잘 보존된 식민지 시대의 저택과 역사적인 교회 등으로 이루어진 바우카오 구시가를 거닐 수 있습니다. 바우카오는 또한 울창한 녹음으로 둘러싸인 맑은 물의 거대한 천연 수영장으로 유명하며 휴식과 상쾌함을 선사하는 오아시스를 제공합니다. 4번 동티모르의 활기찬 축제 카니발 은수도딜리에서 열리는 가장 활기차고 다채로운 거리 문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보통 매년 2월이나 3월에 열리며 포르투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깊이 현지화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딜리의 거리는 음악, 춤, 화려한 전통 의상으로 폭발합니다. 주민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전통과 현대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카니발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민족적 다양성을 선보이며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가는 아타우로 축제, 페스티벌 아타우로는 아타우로 서미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독특한 행사입니다. 보통 연말에 열리는 이 축제는 지역 주민과 국제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관광객들은 전통 문화 공연을 즐기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산호 생태계 중 하나를 탐험하는 스노클링 같은 해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타우로 축제의 목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해양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며 생태 기반 생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는 동티모르에서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축제입니다. 이는 연중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온 나라에서 따뜻하고 엄숙하게 기념됩니다.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되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성스럽게 만든 예술탄생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족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선물을 교환합니다. 동티모르의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다지고 감사와 새해 평안을 기원하는 기회입니다. 이 축제는 포르투갈 지배 시기 동안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깊은 가톨릭 영향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3번 동서양의 조화로운 음식 문화 동티모르의 음식은 토착 전통, 포르투갈의 영향, 그리고 약간의 인도네시아 풍미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잊을 수 없는 풍미를 선사합니다. 음식은 주로 신선한 재료, 특히 해산물과 쌀, 옥수수, 보리채소, 지역 야채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인 아이칸,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을 고추, 생강, 레몬그라스, 양파, 마늘 같은 독특한 양념으로 재운 뒤 바나나잎에 싸서 숯불에 굽습니다. 숯불의 열기가 생선을 천천히 익히며 바나나잎과 양념이 양을 스며들게 달콤하고 살짝 매콤한 매력적인 맛을 냅니다. 페이조하다는 포르투갈 음식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리로 검은 콩, 소고기, 돼지고기, 채소로 만든 푸짐한 스튜입니다. 몇 시간 동안 끓여 맛이 완벽히 어우러진 이 요리는 기름지고 영양이 풍부하며 주로 흰쌀밥과 함께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축제에서 즐깁니다. 달콤한 마무리를 위해 파이카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전통 디저트는 쌀가루, 코코넛 밀크, 설탕으로 만들며 종종 계란이나 우유를 추가해 흙으로 만든 틀의 숯불 위에서 구워 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쫀득한 속, 코코넛의 향긋한 풍미를 냅니다. 비카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지역 음식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위 세 가지 대표 요리 외에도 동티모르 음식에는 독특한 맛이 많습니다. 사보코는 신선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내문 고추, 허브와 섞은 요리로 상쾌하고 매콤한 맛이 더운 여름날에 잘 어울립니다. 이메나스는 타는 듯한 매운맛과 매혹적인 향으로 유명한 전통 고추 소스로 거의 모든 식사에 곁들여져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미각을 자극합니다. 2번 높은 생활비. 앞서 언급했듯이 동티모르는 가난한 국가이지만 놀랍게도 이곳의 생활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수도 딜리 중심부의 1베드룸 아파트는 월 약 68만 5천 원, 물결표원 164만 500에서 1200 USD 정도입니다. 이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 이중급 도시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더 넓은 공간을 원한다면 2에서 3베드룸 아파트는 월 205만 원, 물결표원 342만 1,500에서 2,500 USD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종종 국제기구나 대사관에서 선점합니다. 식료품 가격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지 농산물인 채소, 감자, 과일 등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 1kg은 약 1,370원, 1달러이고 토마토, 아침글로리, 시금치, 바나나 등도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우유, 치즈, 냉동육 같은 품목은 가격이 두세 배 비쌀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이 존도가 높고 물류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외식도 꽤 흔한데 비용은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4,100원, 6,800원, 3에서 5 USD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유럽 스타일 레스토랑이나 국제 호텔에서는 2명이 식사하는데 5만 5천 원, 물결표원 8만 2천, 40에서 60 USD 들 수 있습니다. 이동 비용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마이크로렛을 이용해 매우 저렴하게 한 번 이동에 약 340원, 0.25달러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외국 전문가라면 차를 렌트하는 데 하루 9만 6천 원, 70달러 들고 휘발유는 리터당 약 6,800원, 갤런당 5 USD입니다. 요약하자면 수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혼자 사는 경우 월 약 137만 원, 물결표원 205만 1,000에서 1,500 USD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고려할 때 동티모르는 정말로 장기 거주에 이상적인 곳일까요? 아니면 며칠 동안 짧게 탐험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 중 하나에서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댓글에 1번을, 비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0번을 남겨주세요. 1번. 동티모르 여행 시 중요한 주의사항. 동티모르 여행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지만 원활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비자 문제입니다. 현재 동티모르는 셴겐 지역 시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180일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해 유럽 관광객에게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 시민들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현지 동티모르 대사관에서 신청하거나 딜리의 프레지덴트 니콜라우 로바토 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4만 1,000원, 30달러이며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 재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통화와 관련해 동티모르는 미국 달러, USD를 공식 통화로 사용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현지 시장에서는 신용카드와 ATM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 시기도 중요합니다. 동티모르는 열대기후로 5월에서 11월까지의 건기와 12월에서 4월까지의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는 맑고 비가 적어 등산과 섬 탐험에 이상적입니다. 반면 우기는 큰 비와 국지적 홍수로 인해 먼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국가로 동티모르의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는 제한적입니다. 딜리에서는 대형 호텔과 일부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도 밖에서는 연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항에서 현지 심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안정적인 연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 연결 끊기를 준비하세요.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면 동티모르 여행이 더 완벽하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동티모르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나요?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공유하고 함께 토론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다음 탐험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